속보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부가 이미 거절했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그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재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휴일이지만 이 내용이요, 정치권에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독해 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진행상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추경이 아니면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더불어민주당이요, 오늘이에요. 오늘 휴일인데요, 오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이 민생회복지원금 이 지급을 위한 법안 발의 형식으로, 다음 국회죠, 22대 국회가 이제 다음입니다. 이번 국회는 5월 29일 날 끝나요.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미 아시죠? 민주당 이 대표가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를 했었죠. 사실상 1인당 25만원 이걸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이제 제안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죠, 그때.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이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처분적 법률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안으로 이거를 이제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민생회복지원금 하겠다, 25만원 하겠다 했는데 사실상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이거를 발의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생기냐면, 이게 보셔야 되겠죠. 헌법은요,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있고요, 국회는 심의나 확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경이 들어갈 때, 우리가 다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추경 들어갔을 때 편성을 행정부에서 해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이라는 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편성을 하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추경 통해서 받았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는요, 이제는 그 정부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 심의를 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넘어오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꽝꽝꽝 확정. 그럼 이제는 행정부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이렇게 이제는 분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민주당이 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해도 사실상 행정부가 집행을 안 하면은, 편성을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이런 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 소지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그러니까 입법은 할 수 있겠지만 실행한 전례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추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가 서로 이제는 논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물론 뭐 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싸우고 이런 적은 있었어도 결국에는 정부가 편성을 해서 넘기고 국회에서, 그럼 국회에서 이제는 심의해보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추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민생회복지원금은요, 추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아시죠? 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 없이는 사실 1인당 25만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처분적 법률. 그래서 그러면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 없이 직접 이제는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한마디로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보관인 것 같아요. 자, 민주당 입장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왜냐하면 예산이 드는 법률이 뭡니까? 이제 돈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처분적 법률이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안 맞는다,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거다, 이렇게 이제는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민주당은요, 오늘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재추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러날 생각 없고 어떻게든 간에 다음 국회 때 민생회복지원금
하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고, 여당도요 이미 정했어요. 추경 안 돼. 물가 때문에 물가 자극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추경은 안 된다고 이미 정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이 좀 맞서고 있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정가족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영수회담이 열리면서 사실상 이제는 민생회복지연금을 정부가 이제 거부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주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는 딱 끝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제 재추진하겠다. 다음 국회 때. 그래서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이거 집행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겁니다. 여당도 이제는 이미 추경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또 맞닿아 있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결국에는 이제 소상공인을 어떻게든 도와줄까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중에 25만 원씩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그 소비자들은 다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장사될 수 있도록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이거를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여정 채널은요, 정치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 그것도 건설적인 정책을 서로 논의해서 정말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숙의라고 얘기합니다. 숙의. 충분히 논의하고 그 안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숙의. 이게 숙의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서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정말 25만 원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사실상 소상공인을 위한 건데 소상공인의 얘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소상공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영업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맹목적이고 특정 정당 인물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정가족님들의 생각 여러분께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뭐 수기 과정이니까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우리 어떤 한 여정가족님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좋아도요, 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의 빚이라는 걸 아세요. 꽃감이 달다고 그건 독이여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예산 편성하는 거고 추경이라잖아요. 13조 이상의 추경이 들어갈 텐데, 그럼 결국에는 이제는 지금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수도 줄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도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빚인데 채권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나오는 건데, 빚이라는 걸 아세요. 꽃감이 달다고 계속 먹으면 그게 이제 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저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다이 틀리다는 아니에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다. 이런 걸 논의하는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이게 소상공인의 현재 모습이니까 날 것 그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막 멋있게 뭔가 뭐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막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한 남을 막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날 것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빠지지 않는 거, 소급 적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좋아, 뭘 해도 좋아. 근데 소급 적용만 해, 이거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것 좀 해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또 이런 것만 해달라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는 이런 의견은 사실 제가 뭐 의견을 좋다 나쁘다는 피드백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건 제가 항상 이렇게 하트 날려드리죠. 그죠?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좋아요 날려드리죠. 동의합니다. 자, 공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휴일이잖아요. 5월 6일 대체 휴일인데, 민주당에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다. 민주당은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이거 다음 국회 때 재논의하겠구나. 재발의한다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이제 표현했고, 여당은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고,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경 없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경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추경은 결국에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추경이 돼야 되겠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뭐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2.6%, 2.7%까지 막 바라보고 있는, 왜냐면 원래 지금 한 2%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근데 지금 1분기 때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2.6%, 2.7%까지 뭐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런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현실 경제는 정말 최악이죠, 지금. 예, 정말 최악입니다. 이게 괴리감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주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날 것 그대로 보여주세요. 날 것 그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수기 과정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5월 6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5월달은요, 항상 그 휴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근데 정책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번 달은 그렇죠. 이제는 21대 국회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국회가 또 출범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의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각 정당들마다 존재의 PR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정책은 이렇게 갈 거다. 기선 싸움을 해요, 항상 정당들마다.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지금 힘든 이런 계층에 대한 좋은 법안들이, 또한 좋은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어떤 여정가족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급 적용 얘기는 아무나 얘기 안 하냐, 아무 정당이나. 저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여당 야당이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5월 6일 같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특고 프리랜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또 이외에 또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채널과 함께 여러분 5월달 또 맞이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오늘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휴일이잖아요. 사실 대체휴일인데 저녁 때 KBS 라디오 출연이 있습니다. 원래부터가 월요일 저녁 때 있었잖아요. 뉴스레터 K. 근데 오늘 쉴 줄 알았는데 방송이 하더라고요. 생방이죠, 생방. 그래서 지금 이제 여의도에 저는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시간 되신 분들 6시 반이죠. 뉴스레터 K, KBS 라디오, 1라디오 보시면은 제 목소리 또 나오면서 오늘 또 성심당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 얘기예요. 자영업자. 그래서 성심당 아시죠? 대전에 있는 명물 빵집이 있죠. 어떻게 대기업을 이겨내고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 5월 6일 6시 반 KBS 1라디오 보시면 여정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겁니다. 한 40분쯤 나오겠다. 6시 한 40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여정님은 진짜 녹화를 안 하시는구나. 진짜 뭐 당일 이슈, 당일이구나. 그런 걸 아실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갖고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가 갓 돈이에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